네, 안녕하세요. 히쌤 교실의 히쌤입니다. 오늘은 디딤 영상 두 번째 시간이에요.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너무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이번에는 최대한 짧게 하려고 선생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의 아빠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왕이 아니에요. 왕의 아빠입니다. 왕의 아빠를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는 친구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대원군이라고 부릅니다. 왕의 아빠를 대원군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질문이 생겨야 돼요. 왕의 아빠는 왕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네, 대부분이 왕의 아빠는 왕이어야 돼요. 그래서 왕의 아들이 또 왕이 되잖아요. 근데 조선시대에 또는 종종 이제 왕조 국가에서 왕의 후사가 없을 때, 왕의 아들이 없을 때 다른 사람, 다른 친척이나 동생의 아들, 조카나 이런 사람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죠. 그럴 때 그 사람의 친아빠는 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원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배울 거는 바로 흥선대원군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은 19세기 국내의 정세와 흥선대원군 그리고 통치체제의 정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역사 바로 보기 시간에는요 이걸 갖고 왔습니다. 이게 뭔가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그렇죠. 이 한자를 보시면 아실 테고 많은 분들이 여길 갔다 왔을 거예요. 여기는 광화문입니다. 광화문은 바로 경복궁의 정문이죠. 네, 이 광화문을 들어가면 우린 바로 경복궁으로 진입할 수 있죠. 그리고 저 근정문을 지나가면 뒤에 보이는 근정문을 지나가면 긍정전이 보입니다. 너무도 멋있는 이 경복궁은요 조선 초기 가장 먼저 지어진 건물인데요. 임진왜란 때 불탑니다.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임진왜란 때 불타고 나서 몇백 년 동안 지어지지 않다가 1865년경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중건을 강행하면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광화문과 경복궁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제국주의에 대해서 배웠어요. 제국주의 19세기라는 건 세계는 제국주의 열강에 의해서 너무도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계속된 강대국들의 침입으로 인해서 약소 국가들은 나라를 잃거나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등 너무도 많은 피해가 있었죠. 그때 우리 조선은 어땠는지 보자는 겁니다. 먼저 국내와 국외로 볼 거예요. 첫 번째 국내는요. 세도 정치로 인한 정치 기강이 문란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세도 정치 기억나셔야 해요. 2학년 때 배웠습니다. 한 가문이 독점적으로 오랜 권력을 갖고 있는 걸 세도 정치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풍양조씨, 안동김씨 이러한 가문들이 권력을 차지하면서 왕권이 어마어마하게 약화됐었던 게 60년 넘는 세도 정치 기간이죠. 선생님 밑에 써놨습니다. 정조 사망 이후에 헌종, 철종, 순종 때까지 이 시기를 세도 정치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시기에 삼정의 문란으로 인해서 농민봉기가 발생됩니다. 삼정 기억나시나요? 전정, 군정, 전정, 군정, 또 뭐였죠? 그렇죠. 환곡입니다. 전전, 군정, 환곡이죠. 이 세 개가 문란해지면서 사람들의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농민봉기가 발생하게 됐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우리 당시 19세기의 우리 조선 안의 국내의 문제였습니다. 그럼 국외의 문제는 뭐냐? 바로 청과 일본이 문호를 개방해요. 우리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청나라는 아편전쟁 이후로 영국에 의해서 문호가 개방되게 되고요. 일본은 미국에 의해서 문호가 개방되게 됩니다. 조선만이 아직 개방을 하지 않았어요. 서양 세력이 문호 개방 요구가 역시
조선까지 계속해서 요구가 돼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양선이라는 것이 출몰합니다. 이양선, 이 달을 양 모양할 때 양자예요. 선은 배선자죠. 그래서 모양이 다른 배가 계속해서 출몰해요. 조선시대는 나무로 만든 배였다면 이 당시에 이양선들은 철로 만든 이런 철갑선들이 막 그리고 색깔도 검은 색깔에 그리고 증기로 인해서 움직이는 배들이 막 출몰하니까 사람들의 민심이 흉흉해지고 이상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는 러시아라는 듣도 보도 못한 나라가 우리 조선과 국경을 맞닿게 됩니다. 청나라와의 국경 조약으로 인해서 조선과 맞닿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아는 지금 우리 북한 쪽 위에 중국 그리고 이쪽은 러시아 이렇게 닿는 게 이 당시에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국내외의 정세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국내 정세에서 혜성같이 등장하는 아저씨가 있으니 그게 바로 흥선대원군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그림 그리고 이 사진 그리고 이 사진 믿기지 않겠지만 다 동일 인물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은 이하응이라고 합니다. 이하응은 나중에 고종이 자신의 아들이었던 아들이 고종이 되면서 왕으로 올라가면서 흥선대원군으로 이름이 올라가게 되죠. 이 스토리는 다양한 스토리가 있어요. 세도 정권에 의해서 안동김 씨나 풍양조 씨에 의해서 이씨 왕조의 왕족들은 상당히 견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왜냐? 똑똑한 왕이 되면 이 세도 정권이 끝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비리비리한 왕, 조금 문제가 있는 왕들, 어린 왕 이런 사람들을 당 왕위로 하고 싶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순 철종이 승하하고 나서 철종이 죽고 나면 다음 왕이 왜냐하면 철종이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다음 왕위가 누가 될까 이러한 걸 찾고 있는 와중에 이하응의 아들인 지금의 고종이 당첨이 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당첨되기 위해서 이하응의 처세가 정말로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상갓집 개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자신 스스로 처신을 너무도 낮췄어요. 세도 정권이 봤을 때 이하응 쟤는 아무것도 아니야. 쟤는 바보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신을 낮추고 뒤로는 조대비와 그러니까 왕실과의 끈을 계속해서 연결해 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되자 이항은 본색을 드러내게 되죠. 그게 바로 흥선대원군의 이야기입니다. 이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는 건 고종이 즉위하면서입니다. 그래서 1863년을 기억하시면 좋아요. 1863년이 세도 정권이 끝나고 고종이 집권하는 시기입니다. 고종을 대신해서 흥선대원군이 정권을 장악해요. 왜냐? 고종은 그때 나이가 너무 어렸거든요. 초등학생 나이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 아빠인 흥선대원군이 정치를 거의 해요. 물론 수렴청정으로 인해서 조대비 이제 할머니가 하시는데 그 할머니보다는 이 아빠 입김이 더 셌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자마자 하는 정책들이 있어요. 이 개혁 정치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말했죠. 왕보다 힘이 센 왕의 아빠라고 했어요. 조선 역사상 어마어마하게 힘이 셌다라고 할 정도로 개혁의 파워가 달랐습니다. 그 개혁의 파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정치개혁입니다. 그 정치는 안동김씨 세력을 축출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당시 모든 권력은 안동김씨에게 있는데 이 세력을 축출해요. 그리고 고른 인재를 등용해요. 이게 말로는 쉬워 보이는데요. 이미 모든 권력들은 안동김 씨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흥선대원군이 이 세력을 축출하고 다른 인재를 등용한다는 건요. 너무도 어렵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흥선대원군은 이걸 강행합니다. 그리고 그 안동김 씨와 풍양조 씨 세도 정권의 모든 권력의 기반이 되는 이 비변사라는 기구를 축소시켜요.
비변사는 여러분들 임지왜란을 공부하면서 더 자세히 알게 됐죠. 물론 중종 때 생기면서 점점 그 기능이 강화되면서 임지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쳐 그 힘이 조선 후기에는 아주 그냥 최고 권력기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다 보니 이걸 축소시키고 의정부와 이제 군부를 다시금 부활시키죠. 이런 게 바로 흥선대원군의 정치 개혁 정치였고요. 대전회통이라고 하는 법전을 편찬하면서 법을 다시금 정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개혁 역시 너무도 중요해요. 여기 선생님 별표를 칠게요. 경제개혁에서 이 삼정의 문란을 시정합니다. 선생님 아까 이야기했어요. 삼정은 정전, 군정, 황곡 이 세 가지인데 먼저 전정, 땅에 대한 세금입니다. 땅에 대한 세금은 양전이라는 걸 실시해서 전세의 문제점을 해결해요. 그러니까 양전이라는 건 뭐냐? 측량한다. 밭전을. 그래서 밭을 측량하는 겁니다. 누가 땅을 얼마나 갖고 있고 누가 안 갖고 있고 이것을 새롭게 해야 너는 세금 얼마 내? 넌 조금 내? 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실시하고요. 그리고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는 호포제라는 어마어마한 제도를 시행해요. 이 호포제는 정조, 그러니까 영조, 정조 때 시행하고자도 했었는데 안 돼 버려요. 이제 영조 때 그거 하려다가 안 돼서 균역법으로 넘어가는데 흥선대원군이 이걸 합니다. 이게 뭐냐? 호마다 포를 내는 거야. 호는 지금으로 따지면 집이에요. 집마다 포, 군포라고 해서 비단이나 그런 삼배 이런 옷감을 내게끔 했어요. 당시 군대 가기 싫으면 세금을 내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양반에게는 면제됐던 거예요. 조선시대에는요. 양반은 군역을 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흥선대원군이 뭔 소리냐? 양반도 군역을 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양반들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집에다가 맺죠. 됐어요. 그러면 그 양반들은 양반의 이름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노비 이름으로 냈다고들 합니다. 내가 군역을 진다는 것 자체가 양반으로서 수치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과는 조금 느낌이 다르죠. 지금은 누구나 군대 가는 거고 군대 안 가는 게 수치스러운데 그 당시에 양반들은 군대를 안 갔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일이 과연 양반들이 좋아했을까라는 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사창제. 다음은 사창제라는 걸 또 실시합니다. 사창제는 환곡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환곡이라는 건, 이제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끔 하는 거예요. 봄에는 먹을 게 없거든요. 가을에 곡식을 추수하고 나면은 겨울에 먹고 봄내 먹어서 이제 보리가 날 그 직전 보릿고개라고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많이 굶어 죽어요. 그때 이제 환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살려주고 다시 농사져서 가을에 갚아라 라는 게 환곡인데 이게 국가에서 운영을 제대로 못했어요. 관에서 운영을 제대로 못해서 되려 빌리지도 않았는데 빌렸다 하고 하나 빌렸는데 10개 갚으라고 하고 이런 식의 폐단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사창제, 사사로운 창고를 운영하게 해요. 민간에서 덕망 높은 양반에게 이걸 운영하게 해서요. 황곡의 폐단을 해결하게끔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한 게 바로 흥선대원군이에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서원이라는 걸 철폐시켜버려요. 서원은요, 지금으로 따지면 사립대학이에요. 사립대학이고, 사립고등학교면서도 대학이에요. 많은 유생들이 여기서 공부를 했고 관직에 나아갔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근데 이 서원이 전국에 너무도 많아지고요. 이 서원은 세금을 내지 않고 그 당시 마을에 있던 시민들에게 이제 안 좋은 짓을 많이 해요. 안 좋은 짓을 많이 해요. 당시 있던 땅들을 빼앗거나, 농사를 이제 농민들에게 소작을 주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안 좋게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농민들의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없애버린 게 바로 흥선대원군이고요. 이건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국가에서 대통령이
전국에 있는 교회와 절들을 다 없애고 몇 개만 남겨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난리가 나겠죠. 지금도 정말 난리가 날 겁니다. 뭐 스님이고 뭐 목사님이고 뭐 신부님이 할 거 없이 나와가지고 다 난리가 나실 거예요. 그 정도로 대단한 게 이 서원철폐입니다. 당시 조선은 유교 국가예요. 유교가 국교인 국가입니다. 그 유교의 종교적인 역할을 하는 게 또 서원인데 그 서원을 없앴으니 정말로 양반들의 어마어마한 원성을 자아낼 수 있었죠. 그리고 경복궁이라는 걸 중건하게끔 합니다. 이거는 우리 아까 처음에 봤던 그 이야기예요. 왕실의 위험을 높이기 위해 시행합니다. 원납전을 징수하게끔 하고요. 당백전을 발행하게 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경복궁을 짓기 위해서 혹시 가본 친구 있나요? 그 경복궁은 정말 넓은 부지에 어마어마한 나무를 들여서 건물들을 지어야 해요. 돌도 엄청 들어가죠. 그러면 그 노동력도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그 돈을 감당하기 위해서 물론 처음에는 국가 돈과 왕실의 돈과 많은 귀족들 양반들의 자발적인 이렇게 헌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었어요. 월납전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원에서 납부하는 돈이었어요. 정말 국민들도 우리도 왕실의 미움을 위해 우리 국가의 멋있는 건물을 위해 우리가 돈을 낸다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한 와중에 경복궁이 다 지어지기도 전에 불타는 사건들이 몇 번 발생해요. 그러자 야 이거 큰일 났다. 더 빨리 지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무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강제로 납부하게 하고요. 당배점 돈이 없기 때문에 상평통보의 100배의 가치가 되는 화폐를 발행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자행하게 돼요. 상당히 정책적으로 실패한 일이죠. 하지만 이런 걸 자행하고요. 무리하게 토목공사를 진행해서 양반들의 불만과 백성의 고통을 증가시킵니다. 왜 양반들이 불만해? 원에서 납부하는 돈이 아니고 원망하면서 납부하는 돈을 내게 하고요. 이 나무들을 구하기 위해 양반들의 묘지에 이쁜 나무들을 베갔어요. 이런 것들의 불만도 있고요. 백성들은 무리한 토목공사로 당연히 고통이 증가되고 이러한 세금을 내는 걸로 인해서 역시 고통이 증가돼서 경복궁 중건으로 인해서 이제 후기에 대원군의 이미지가 많이금 실추되게 되죠. 이 그림이 서원철폐에 대한 그림이에요. 전국에 600여 개에 달하는 서원을 다 부시고 47개만 남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러고 이제 경복궁 중공 비용을 위해 당백전이라는 걸 발행해요. 이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5만 원이 가장 큰 돈인데 5만 원에 100배면 얼마예요? 500만 원인가? 500만 원을 갑자기 현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건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경제 시간에 배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인해서 백성들의 삶이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월급을 100만 원 받는데 오늘은 김밥 한 줄에 2,000원이었는데 내일 가보니까 5,000원 돼요. 내일 모레 가보니까 10,000원 돼?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게 당시 사람들의 삶을 엄청나게 힘들게 했다라는 거고 이 경복궁 긍정전인데 당시 사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며 흥선대원군의 정책, 개혁 정책에 대해서 봤어요. 왕보다 더 힘이 센 조선 역사상 그런 왕의 아빠가 없었는데 흥선대원군이 이러이러한 개혁들을 한 것을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 이벤트는요.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이 정책의 목적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은 어떤 목적을 두고 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여러 정책을 합니다. 그 정책들은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하는 거지? 라는 걸 생각하고요. 이 흥선대원군이 시행한 다양한 정책들은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일까요? 그리고 또는 무엇을 위해 했다고 생각하나요? 이것을 여러분들 댓글로 한번 적어보세요. 이것도 역시 주장과 근거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흥선대원군은 뭘 했어? 호포제를 실시했어. 흥선대원군 호포제는 왜 실시했지? 누구를 위해 실시한 거지? 흥선대원군의 호포제는 양반들을 탄압하기 위해 실시한 건가?
또는 백성들을 위해서 실시한 건가? 아니면 국가 재정을 위해서 실시한 건가? 아, 이거는 잘한 건가? 못한 건가? 라는 걸 여러분들이 댓글에 한번 적어보세요. 이걸 통해서 역시 열심히 참여한 친구에게는 선생님이 상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역시 여러분들 생각을 깨우는데 역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가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오늘 이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파악을 했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흥선대원군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번엔 국내 상황이 아니고 국외 상황을 볼 거예요.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생 많았고요. 온라인 수업 잘 들으시고 이제 등교할 때 선생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